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요즘 아주 이종차이란 강복 회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뉴욕에서 총영사였던 발언, 또 이종찬 강복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던 사람의 어떤 얘기 이게 이제 미국 의원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교포 학생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좀 그런 민망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 유석재 문화부 차장이네요. 이 사람이 이제 강복 회장과 건국 대통령 이시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강복회는 르라이트를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지폐 합법화를 꾀하는 지식인이나 단체, 사실상 친일로 규정하면서 르라이트를 판법법 9가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일이 있었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르라이트라고 바뀐 것이다. 이종찬 강복 회장을 지난 3월 인터뷰했다. 유석재 이제 문화부 차장이 아마 이종찬 강복 회장을 3월 달에 만나서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이 회장은 할아버지는 국망 직후 대한제국이 망한 얘기를 한 거죠. 만주를 건너가 전 재산을 털어 항일 운동을 한 우당 이회영이다. 할아버지 대단한 분이죠. 우리 이종찬 이번에 강복 회장이. 이 회장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한 인물은 이회영의 동생이자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인 성제 이시영 선생이었다. 이 회장은 내가 1983년 민전당 원내총무 시절에 남산 백범 동상 건너편에 작은 할아버지 동상 건립을 주도했다고 해고했다. 동상은 의자에 앉아 한 손을 들고 있는데 백범 가면 안 돼요. 저들에게 속는 거요. 라며 남북 협상을 말리는 형상이었다고 했다. 이종찬 지금 강북 회장이 본인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 김구 선생 옆에 이시영 우리나라의 초대 부통령이었죠. 동상을 세우는데 그 모습에 대해 설명. 동상은 의자에 앉아 한 손을 들고 있는데 백범 상이었다고 했다. 이시영은 중국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해방 후 황국한 이시영은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해 초대 부통령이 됐다. 1948년 8월 15일 오전 11시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정부 수립 선포식에서 이승만과 함께 단상에 올라 주권, 영토, 국민을 지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음을 세계에 알렸다. 이시영은 왜 김구 등 여러 임정 인사와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했을까? 1948년 1월 18일 그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총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왔지만 소련의 겁으로 38선을 넘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고 있었다. 그때는 이제 유엔에서는 총선거를 남북과 같이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련은 기양이 지금 자기들의 꼭두각시 김일성을 보내가지고 북한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았죠. 38선을 못 넘었. 이걸 굉장히 애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이종찬 지금 강복 회장의 작은 할아버지죠. 근본에도 소련이 종시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가는 동포를 그대로 둘 것인가? 유엔단이 이 기회를 잃고 돌아간 뒤에 이런 해합이 다시 있을까? 50총선으로 우선 한반도 남쪽만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방책 말고는 세계 독립을 호소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시영이 김구와 등진 것은 아니었다. 이종찬 회장은 인터뷰에서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정부 수립 전후로 사이가 틀어진 백범과 우남 사이에서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셨다. 그런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친일파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그 말대로라면 이종찬 강복 회장은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 건국 부통령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이 되는 셈이다. 독립운동가 가문이라는 명예를 지니고 살았다는 이 회장이 자신의 집안을 오히려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 인터뷰 당시 이 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만나본 이승만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현명한 인물이었다. 운항과 백범 두 분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데 한 분을 낮춰서는 안 될 일. 이승만의 공은 8, 관은 2라고 했다. 5개월,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만났을 때 우리 이종찬 강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이로 갑자기 저런 모습을 보이는가? 아마 우리 유석재 문화부 차장도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종찬 씨 그 아들이 무슨 누군데 아니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50년 지기 친구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그 아버지 편에 서서 얘기를 한다고 그저께 뭐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이제 차치하고 혹시 어떤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독립관장 그 자리가 뭐 그러고 이제 뉴라이트도 제가 어제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교 지금 현재 지도자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진호 목사입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무슨 뭐 이제 다른 종교보다도 뭐 기독교를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분은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실천하셨어요. 전도사 때 그 넉마주기 통을 지고 다니면서 폐지를 수줍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팔아갖고 밀가루 세 푸대인가 정도를 이제 받으면은 한 푸대는 자기들 먹을 걸로 남겨놓고 밀가루 그 전에 뭐 참 떼우고 했으니까 두 푸대는 주변에 나눠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교회 개척을 하고 해가지고 물러나실 때 얼마에 이제 그 돈을 받으신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 동두천 야산을 8만 평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다른데 이탁해가지고 개발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몸소 하나하나 그 땅을 개발을 한 겁니다. 같이 뜻을 뭐 같이 한 분들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동참하고 거기서 이제 뭐 그 관리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얼마나 몸소 실천하는 분입니까? 내가 엊그제 얘기했지만은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그 김진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얼굴이 막 부어 나왔어요. 그 같이 가꾸면서 일하다가 벌에 쏘인 그리고 한 2km 정도를 이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같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걷게 뭐 어디 또 구경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루에 한 2km 정도를 걸어가지고 건강도 유지하고 또 같은 말이지만은 1942년 북한의 김정일도 1942년 출생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42년 출생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절대 권력을 누렸던 김정일. 그때 이제 김정일 사망했었죠. 기양이. 이건희. 근데 이건희 회장님은 그때 설교할 때인가 누워 계셨나요? 이건 뭐 그때 그 사망 선고는 안 된 것 같고. 근데 본인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철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그 어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뭐 이렇게 탄생하고 주변에 또 보면 사막이고 굉장히 좀 그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그 풍토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분이 그 공부하셨던 깊은 아주 사유의 결과로 철학적이고 인문적인 것을 끌어다가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 다음에 우리 정서에도 접근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분이 뉴라이트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기합해가지고 그 당시 한 17만 명이 됐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혀 뭐 친일적인 것이 아니고 극자나 극우에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 분열시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누구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고 극자도 이런 부분을 갖다 지향하고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좀 나가보자 이런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끌어당겨서 자기들 시각으로만 그렇게 잘라서 재단하고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류라이트를 갖다 평가를 하는 거지 진짜로 좋은 생각이더라고.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은 다졌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재성장하는 데 필요한 아주 규범으로 삼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 저처럼 어설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철학을 하거나 인문하거나 어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좀 안 내주냐 이거야. 류라이트 굉장히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재정립하는데 뭐 기초로 해도 될 만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왜 안 해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갖다 끌어다가 친일이니 뭐냐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어제 조선일보에서 대략적인 것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저처럼 아마추어가 아니고 좀 깊숙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재정립하고 그 좋은 내용이다. 좋은 내용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갖다가 좀 얘기해갖고 설득하고 해서 하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또 국가를 운영하는데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균열시키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디 국회 안에서 살인자란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판사 출신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국민한테 보이지 않도록 좀 끊임없이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교수분들 6,500명인가 모인 정교모가 있죠. 교수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그 교수님들의 생각을 갖다가 좀 발표하시고 그래가지고 혼란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정서 같은 것을 잘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